목소리 나옵니다. 아 이제 목소리 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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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발이 안 맞네. 어? 저희는 대치코민 수학과 고3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늘은 이제 3월 교육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그 전에 막 이렇게 라이브 특강 같은 거, 라이브 특강이란다. 설명회라면서 내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설명회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제 들어오시는 어머니들은 막 예를 들면 뭐 고1, 2, 3, 막 중등 어머니 다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 근데 엄마들이 좋대. 그럼 내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또 라이브에 강한 학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표정들이 너무 어두워. 맞죠? 표정들이 너무 어두워요 지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쉬웠던 게 이제 우리가 할 말을 좀 다 해보자. 요런 취지에서 이 라이브 특강을 한번 기획을 했고. 혹시 저기 나는 좀 저기 일부러 저렇게 잘라놓은 건가? 넌 반만 나와라 뭐 이런 거? 선생님 이렇게 당기시면 좀 더. 그래요? 그래서 책상에다 여기 맞아. 좋아. 반만 나와도 되는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좀 약간 설명에는 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엄마들도 막 들으시면서 막 시간도 짧은데 막 말도 막 빨리 하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코 위로 올리셔야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또 유튜브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3월 교육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시작이다 보니까 항상 모든 라이브는 다 그래. 시작은 좀 별로야. 근데 이게 시간을 거듭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4월 교육청은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에요. 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이제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뭐 수능까지도 우리가 이걸 이어간다면 좀 괜찮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제가 유튜브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있잖아. 좀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는 방송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 형식적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아닌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잃을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좀 다 해보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셨어요. 일단 우리가 오늘은 3월 교육청에 대해서 이제 시험들을 봤고 이제 시험이 끝났어. 아마 지금 이 순간이면 이제 오답 정리까지 다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 오답 정리까지는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궁금할 거고 이제 시험을 또 잘 본 친구들 그러니까 보통은 등급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보통 점수로 보거든요. 근데 등급을 봤는데 이제 본인이 1등급이야 생각지도 않게 뭐 그런 친구들이 약간 또 기고만장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완전 또 저 구렁 속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시험이거든 이게 사실은. 그래서 3월 교육청이라는 게 어떤 시험인가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상중하를 저희가 나눠서 네네. 그럼 3월 이후의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방송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오신 건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비장해 보니까 표정이. 여러분 이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서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구독 좋아요가 없네요. 좋아요가 3사람밖에 없어. 지금 19명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중 한 명이 나란 말이야 지금. 일단은 봐. 오늘 나온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씩 일단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송송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착하게 이게 이송송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송송인 거야. 괜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송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송민섭 선생님. 일단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따가 이제 중위권 대상으로 좀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 중위권 대표. 네네. 근데 이번 일요일에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제가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한 4반 다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봤었는데 특히 이제 꼭 좀 맞췄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중위권 친구들이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이제 보완해 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도움을 그래도 좀 받았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송은 계속 저- 송이야, 씨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3월 애들 시험을 보면 네. 대부분 이제 못 본 친구들이나 잘 본 친구들이 이제 서로 각자 너무 우울해지거나 너무 우쭐해지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요 3월 모의고사에 그거 아까 대해서 내가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아, 네, 그렇죠.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이제 어떤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알려. 그건 저쪽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한 번 더 이제 더 아. 짚어드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어떤 그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 일단 친구들 그 시험 본 거 봤었을 때 일단 겨울 방학 때 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좀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그쵸, 아쉽죠.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뭐 끝까지 배우질 아직 못해가지고 이제 좀 시험을 다 제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또 저는 이제 하위권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단은 이번 3월 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짚고 얘기를 해주려고. 근데 지금 사실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 그러면 이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 어머니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그냥 뭐 1년에 그냥 치러지는 모의고사인가 보다 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 학생들이. 네네.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입시 학부모가 되셔야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근데 요 첫 번째 주제로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러면 그냥 다 모의고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대한 기준점을 세 개로 쪼개는데 이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사설. 근데 이게 지금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그 각각 이제 내는 기관에 따라서 그 어떤 시험의 어떤 성질이 좀 보여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평가원이나 이제 교육청 같은 거는 목적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뭐 종로나 대성 이런 것들은 평가원 그 수능에 맞춰서 그걸 보고 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은 조금 이제 학력 평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일단 추후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계산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많고 이제 사설이나 어떤 중요한 사설이나 평가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하지 않나. 그렇지. 사실 저도 그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 이게 아까 내가 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게 제목만 잘 봐도 이게 뭘 묻고 싶은 시험인지가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통 교육청 학력 평가예요, 제목이. 그죠. 근데 그래서 보통 평가원 같은 경우는 평가원 모의고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가원에서 나오는 6월, 9월에 대한 시험은 모의평가인데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야 니네 올해 수능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시험을 볼 거야. 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평가원 모의고사면 사실 교육청은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야 니네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했지? 얼마나 알아?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른데 네네. 그냥 어머니들은 이게 다 싸자가 모의고사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의고사라고 실제로 부르는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구의 경우에만 이제 저희가 원래는 모의고사라고 하고 근데 3월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학력평가라고 하니까 근데 이번 3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선택 과목에 대한 그 출제가 1단원도 채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의미를 둬야 되는 부분은 그래도 수학 1, 2 학생들이 2학년 1년 동안 그래도 공부한 게 이제 수학 1, 2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학생들이 1년 동안 쭉 공부해온 것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걸 놓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 학력 평가에도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아직 아무래도 특히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출제됐던 그 범위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다 맞췄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거 어딜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쪽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 그 범위들이 워낙 이제 원체 적었기 때문에 밑에 뭐 너무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수능의 없다. 지표로 사용할 건 아니다. 네, 뭐 그런 결론인 거죠? 네, 어,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평가원 교육청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 송송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사설 모의고사의 범주가 요즘 엄청 넓잖아요. 왜냐 내가 보면 좀 약간 늙었어 사람이. 그러니까 대성 종로가 지금 언제적 모의고사를 대성.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사설 모의고사의 범주가 왜 넓어졌냐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렇죠. 또는 인터넷 강의를 하시지 않는 선생님들도 연구실 안에서 이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정말 큰 회사죠. 뭐 대성이나 DS. 말해도 상관없죠. 아 그런가? 네. 뭐 이투스. 뭐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보다 사실은 저는 보통 1타급의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타 선생님들의 모의고사가 저는 최근에 수학의 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막 자기 도취에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 강의도 몇 분을 뵀는데 이건 누굴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과몰입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프라이드는 좋지만 우리가 그 과몰입만 좀 내가 잘 걸러서 들을 수 있다면 사실 문제의 질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그 사설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의 질도 좀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의고사에 대한 기본은 평가원만 모의고사고 네. 교육청은 학력평가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막 보는 이유가 사실은 왜 보는 거야? 모의고사. 네, 왜 모의고사 왜 보는 왜 그렇게 우리 막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리 이제 맛보는 시험이 있고 미리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경험 삼아서 네.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실제 이제 진짜 딱 그 환경을 말이 장황하시네. 결국 수능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 말하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는 짧게 얘기해야 돼. 길게 얘기하면 다 잘려요. 그러니까 수능 때문에 하는 거라면 결론적으로 결국 모의고사 저는 그래요. 모의고사를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기준점이 있다고 보시나? 일단 6월, 9월이 이제 수능이 평가원에서 내듯이 이제 똑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에 반드시 반영되는 거고 요번에 3월 교육청 문제를 봤었을 때도 지난번 수능이랑 네. 약간 유사하게 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6번 3월 교육청. 네.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3월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이렇게 나왔었어라고 오히려 좀 안내해주는 약간 지표 같은 그런 의미가 오히려 있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반영이 될 거야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좀 6월, 9월이 어쨌든 더 중요한 모의고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결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출제 기간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다를 기준 짓는 그 기준점 중 하나는 이제 출제 기간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네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오는 문항만 일단 신뢰할 수 있다. 네. 괜찮네요. 또 그럼 또 다른 기준점이 혹시 또 있나?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어떤 대상들이 보는지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 3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날 당일에 이제 서버가 마비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애초에 치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점수조차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고3 학생들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재수생, N수생 친구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는 보겠지만 그게 이번 3월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6월이나 이제 9월이나 돼야 이제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성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고3 학생들끼리에만 경쟁을 했다 보니까 그게 이 그 시험 보는 대상 자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명확한 좀 지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요번 지금 그 3월 교육청의 등급 커트라인 자체가 네네.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좀 낮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수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요건 꼭 맞춰야 되는데 학통을 본 학생들의 등급 커트라인 92점. 그리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딱 4점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한 10점 정도씩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국 말씀하신 시험 대상 자체가 네. 재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등급 커트라인이 좀 낮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네, 그것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재학생들이 좀 모자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주 재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더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런- 아 보완할 부분이 네, 많다. 재학생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왜냐면 겨울방학 때 결국 개념 학습 한 번 한 게 다니까 네, 네, 아직 시험에 익숙하지 않고 네, 또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까 좀 말리는 시험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네 시험을 보는 대상, 네, 그러니까 성적 산출하는 대상이 중요하다. 네, 뭐 이런 결론을 내면 될까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일단은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첫 번째가 일단 출제 기관이 중요하고 네, 근데 그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나머지 시험들은 그러니까 수능과는 좀 무관한 시험으로 봐도 되는 거네. 물론 나의 실력을 점검하는 거는 맞지만 네, 네, 이걸로 뭐 내가 대학을 간다 안 간다 네. 뭐 이런 건 아니란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출제 기간이 중요하고 시험 대상이 중요하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끝인가? 모의고사는 그럼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 범위. 시험 범위. 당연하죠. 왜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전범위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6월보다 9월이 더 중요한 거겠네. 그렇죠. 네. 9월이 거의 단지 범위 때문에? 단지 범위 때문은 아니고 이제 이제 반수생이 그렇죠. 반수생들이 7월 달에 들어오니까. 안전한 수능처럼 그러면 9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단호해지셨네. 왜냐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9월 이후에도 엎어치긴 가능하다. 네. 그럼 우리 학생들이 노력만 한다면 어쨌든 간에 점수는 올라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일단은 어머니들도 학생들도 알아놔야 될 것이 앞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네, 뭐 출제 기관, 네, 그리고 시험을 보는 대상, 네, 뭐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어쨌든 간에 모든 시험이 다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시험의 결과를 갖고서 너무 일일비하지 말아라. 네, 네. 그런 말씀이셨구나.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똑똑하시네. 감사합니다. 난 맨날 카고 바지만 입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보안관 타입인가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항상 늘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 되게 보기 좋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어떤 시험이었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문제 중에 네. 가장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짧다 보니까 그걸 좀 제외를 시키고 공통 부분에서 모든 문제 중에 이제 22번이 그 오답률이 가장 높았어요. 이어서 하자면 이 공통 부분에서 22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는데 네. 근데 그 문제를 보면 이제 그 적분에 대한 이제 미분 가능성 그런 것들 좀 알면 그러니까 네. 그런 아이디어를 좀 알면 문제 풀이 뒷부분은 어느 정도 어차피 22번이니까 계산은 어느 정도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아이디어를 알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좀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 22번은 공통인데 오답률이 낮다는 건 어쨌든 학생은 그걸 그 뒤에 있는 선택 과목의 그 오답률이 높은 거랑 네. 공통 과목에서 오답률이 높은 거랑 저는 이번 3월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2번은 충분히 봤을 텐데 못 풀었다는 건 아직 그거에 대한 아직 아이디어가 좀 생각 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22번이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번이 더 어려웠던 거. 14번 디귿이 진짜. 그러니까 14번의 디귿이 나는 되게 좀
짜증 났었어 사실 그게. 비교돼. 아 진짜 근데 애들이 이걸 만약에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그렇죠. 아 정말 짜증 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22번이 좀 괜찮은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잘 오답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수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문제다. 22번. 자 22번 잘 체크해 두세요. 일단 제가 그다음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저 역시 이번 시험에서 좀 어려웠던 문항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 3월 교육청을 봤을 때 아까 슬비 쌤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흘러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15번이 빈칸으로 똑같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찌됐건 이번 3월에서 조금 학생들이 느끼기에 어렵게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12번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11번까지는 조금 공부를 했으면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지수로그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니까 수학 원 과목이다 보니까 1학기 때도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했으면 저는 11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역시 21번, 22번을 제외하고는 좀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시다시피 그냥 전후 좌우만 그냥 말 그대로 빈칸 추론이다 보니까 그냥 앞뒤만 잘 보면 15번은 학생들이 느끼기에 처음에 이제 겁만 안 먹었다면, 근데 너무 겁을 먹지 않아 그거를 항상 보면. 그래서 저는 그게 이따 아마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학생들이 그래서 평상시 연습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맞추는 경험을 본인이 평상시에 해야 그게 쌓여서 실제 시험에서도 그 말 좋네. 맞추는 경험. 네. 근데 자꾸 틀리면 어떡해?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도와주고.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죠? 으쌰으쌰 해서 이게 또 그러니까 안재 으쌰으쌰? 아니죠. 그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그 빈칸 앞뒤 전후만 비교해서 푼다라는 그 원리를 조금 이용을 해서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엔 틀리더라도 그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저희가 빈칸 추론 문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15번만큼은 그러니까 그 빈칸 추론은 충분히 연습으로 노력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학생들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올바른 합니다. 풀이와 네. 결국에는 그 우리가 쓰는 그런 풀이를 네. 어차피 추론이니까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면 도움이 된다.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네. 이권 학생들한테 그럼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은 일단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 네, 저는 객관식에서는 1번부터 한 11번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예 학생들이 좀 연습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관식에서는 16번서부터 그래도 한 20번 정도까지는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이제 우리 문제- 실비생께서 지금 너무 공통 쪽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선택 쪽은 좀 그런 거 없었나요? 근데 뭐 지금 선택은 사실 기하까지 있긴 한데 이건 어쨌든 대치쿠민을 위한 방송이라서 대치쿠민은 아직까지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은 없어서 확통미적에 대해서만 좀 괜찮은 문제들을 좀 뽑아주시면 어떨까. 이것만큼은 좀 정확하게 좀 공부해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확통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험이 일단은 쉽게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나올 쉽게 나왔죠. 만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확통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이라보다 그냥 안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조금만 더 공부를 해준다면 좀 사실은 충분히 다 맞출 수도 있는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여기에서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공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라는 저는 생각은 했거든요. 아, 확통은 전반적인 문제가 괜찮았다. 네, 버릴만한 문제가 없었다. 네, 그렇게 아, 좀 좋은 생각을 것 했어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도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진도를 다 못 배운 친구들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그래도 아이들이 다 한 번씩은 배우고 했는데 사실 요번에는 급수조차도 나오지 않고 그냥 수열의 극한에서 좀 묻혔어가지고 지저분한 문제는 없었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좋았다 싶었던 거는 사실 29번이 좀 제일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9번? 불연속점 뭐 이렇게 개수 하는 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제 또 많이 이제 보기도 했던 문제들이라서 이거는 좀 정확하게 그래프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제 불연속점을 셀 수도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틀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이거는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29번 구간 나누기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게 구간 나누기 문제는 약간 좀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학생들이 약간 논리적 분류를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나중에 뭐 이제 그래프의 개형도 나눌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확통을 문과이과가 다 공부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확통에서 경우의 수에서 분류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게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확통에서의 분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과 학생들이 확통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 근데 역시 막 그래프 개형 같은 걸 나누고 조건에 매칭시키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연습할 만한 문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면 안 돼요. 간접적으로 할 만한 게. 근데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구간 나누기 문제가 좀 약간 그런 성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고 뭐 그래서 좀 한번 제대로 학습을 해놓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결론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번 3월 교육청에 대한 오답 정리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면 중요하지 않은 모의고사라고 했잖아. 근데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정도면 되는 거지. 그걸로 막 노트 만들고 거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학 과목에 한해서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본인들이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지금은 일단 그럼 22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대신 선택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복잡하지 않았으니 네네. 점검을 해놓고 넘어가자. 네네. 꼭 그렇게들 하세요. 3월 규정 끝났어. 근데 사실은 이게 재학생들한테 이제 가장 큰 왜냐면 이게 재수생들은 3월 규정 끝났어요. 그럼 이제 딱 6평형에 달려가면 돼 그냥 걔네들은.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또 이제 그 중간고사라는 또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네. 또 전체 비율의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도 없어. 수시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런 학생들이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학습은 물론 당연히 내신 대비는 해야 되겠죠. 네. 뭐 물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저는 그래요. 정시 범주의 안에서 그냥 나는 정시 범주 안에서 그 내신 범위를 공부했으면 좋겠어. 너무 바쁘긴 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좀 내가 좀 되게 학생들이 잘 이해해주는 그런 선생님. 맞죠? 왜 대답 안 해? 그럼 이제 3월 교육청 이후에 어떤 학습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위권 학생들과 또 중위권 학생들. 근데 여기서 규정을 짓죠. 상위권은 1, 2등급만 제가 딱 얘기를 할게요. 내가 말한다는 게 아니라 1, 2등급으로 규정을 하죠. 네네. 왜냐면 이게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을 통합해 보면 1, 2등급 안에 있는 친구들이 보통 문과 1등급이라고 예전에 봤던 뭐 그런 친구들이 속해 있어서 1, 2등급 그리고 3, 4, 5까지를 됐어요. 3, 4까지만 중위로 봅시다. 네네. 그리고 5, 6을 하위로 볼게요. 네네. 자, 우리 송석 원장님께서는 한번 먼저 말씀을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킬러 이런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킬러도 중요하고 킬러 풀기 위한 아이도 중요하지만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간. 네, 근데 이번 3월도 좋다. 이제 상위권 애들 우리 학원 애들 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뒤에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선택 과목에 30번 같은 거나 29번이나 그런 것들을 시간 내에 공통에서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못 푸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이나 그 상위권 애들은 시간을 주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앞에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애들한테 이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에 문제 3점짜리나 이런 것들 공부할 때 네. 너무 그냥
이거 알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정확한 풀이를 좀 더 빠른 풀이를 아니면 제가 자기가 풀었을 때 해설지를 봐서 맞춘 다음에 해설지를 봐서 아 자기가 좀 다른데 이 해설지는 조금 더 시간 좀 단축되고 좀 더 효율적인 풀이다 그러면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쉬운 문제도 좀 겸손하게 충분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그 킬러 문제 푸는 시간 확보를 하자. 이게 정확한 풀인데 이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살짝 돌아서 가는 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돌아서 가는 것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맞췄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결국에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문제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킬러 문제를 대비하는 이런 것보다 일단 앞쪽에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1, 2등급의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뒤쪽에 있는 문제를 못 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시간 확보를 하는데 힘써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3, 4등급 친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네. 3, 4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들 한 5문제 정도는 일단 좀 버리더라도 3, 4등급에 대한 등급 정도는 일단 확보가 좀 되다 보니까 당분간인 거죠? 네네네 그냥 끝까지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5문제들도 이제 맞추려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단 그 전에는 제가 봤을 때 기출에 대한 학습이 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 3월 교육청도 학생들이 봤을 때 이 문제들이 그래도 기출에서 내가 봤던 거구나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느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출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 될 거고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가 저는 현재 조금 어려운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전에 석헌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를 조금 정확한 길로 헤매지 않고 푸는 게 일단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야 나머지 7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확보가 충분히 될 거라서 그래서 근데 그러한 연습을 하기 위해선 저는 일단 현재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제일 우선순위는 기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로서 일단 그 연습이 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현재 수능 특강에서 적어도 이제 레벨 3 실력 완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스텝 2 그러니까 기초 연습, 기본 연습, 유제 예제 정도까지는 일단 빨리 학습을 좀 먼저 해놓는 게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3, 4등급 학생들이 1, 2등급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한 최적의 효과는 네. 결국에는 기출 분석에 대해서 정확한 트렌드를 읽어라.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 2등급 학생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지금이야. 그럼 과연 이제 우리 로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로우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을게요. 우리 친구들.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지금? 일단 이제 3월 모의고사 끝나면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념을 한번 이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찾으라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뭐 사인 A분의 A는 이제 뭐 2R이다 뭐 이렇게 나왔었을 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유들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했어도. 그리고 이제 어떤 공식이 있었을 때 대입을 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근해 공식이라고 했었을 때도 왜 유도가 그렇게 됐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삼각함수 친구들이 많이 약한데 이번에 이제 뭐 이제 코사인 법칙 그거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유도되는지 물어봤었을 때 삼각형에서 저는 이제 x좌표는 코사인 그다음에 y좌표가 이제 사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코사인이 뭘 의미하지? 라고 했었을 때 바로 x좌표라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념을 좀 6월까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개념을 좀 튼튼하게 계속 하면서 기출 아까 전에 기출 얘기하셨지만
내가 등급이 낮다라고 해서 기출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점짜리에서조차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개념이랑 같이 다시 3점짜리를 좀 튼튼하게 거기에서는 좀 틀리지 않게끔 그것만 맞춰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의 점수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개념이 다 잡힌 다음에 이제 뭐 4점짜리도 좀 노려볼 수 있게 이렇게 점수를 쌓아가는 느낌으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에는 너무 욕심을 갖기보다는 그때도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내가 개념을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좀 정리를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어디인지 개념을 조금 찾아볼 수 있게끔 이제 그때까지 개념을 완성하는 목표로 좀 공부를 하자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식을 그냥 외우지 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그런 애들을 탄탄하게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라.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나갈 때 공식을 그러니까 좀 유도를 좀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복습을 할 때 제가 공부할 때도 저는 제가 직접 공식을 좀 이렇게 유도를 해보면서 이제 저절로 외워졌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매번 복습을 할 때마다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실천한 학생이 별로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본인이 해보면 바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유가 일단 이해가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고 막히는 부분 또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되니까. 복습을 할 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는 내용들의 그런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그렇구나. 복습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요? 그래도 공식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이제 외우고 그거에다가 대입하는 연습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수학 점수가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는 친구들의 공통적 특징이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풀이 과정을 그렇게 받아 적어요.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어떤 식을 알려주면 그것도 받아 적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시 보지 않는다는 느낌. 그래서 수업을 할 때 같은 식을 저는 막 한 6개월 동안 10번 설명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수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복습을 좀 똑바로 해라. 정신 차리고 이 자식들아. 결국에는 점수가 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공부를 덜 한다 이런 얘기네요. 개념을 이제 좀 복습을 본인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서 그 과정을 좀 가미해라.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시험이라는 게 모의고사라는 건 또 되게 큰 시험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떨리고 뭐 근데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잘 살려서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게끔만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주저리저리 떠들어 봤는데 구독자 수가 늘지 않았네요. 어머니들도 저희 방송 잘 구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요 지금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 라이브만 추구를 합니다. 절대 녹화 방송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간 좀 대화 속에서도 약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왜냐면 가르치는 방식이나 스킬이 다르니까 공통적으로 저희가 통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3월 교육청은 그렇게 너네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시험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남아있는 시간 열심히 하는데 지금 결국 이게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결국에는 문제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서 푸는 연습을 해라 이거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이 기출에 어떤 트렌드를 갖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점수가 좀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공식을 써주고서 외워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각자의 방식대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설명까지도 같이 복습을 해라.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다.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3월 교육청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정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 6평이잖아요. 네. 6평 때는 정말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할 생각이야, 내가 지금. 각 영역별로 한 명씩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불현듯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각 영역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끝장 토론을 하는 거지. 끝장 토론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학습 방향을 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할 거니까 어머니들도 학생들도 저희 라이브 방송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훨씬 더 진화할 거라는 거를 약속할 수 있죠. 네,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배추쿠민 학원으로 언니들 연락 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실 거죠? 네.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실 거래요. 네. 저도 물론 성심성의껏 당연히 상담을 해드려야 되고 저희가 앞으로 훨씬 더 열심히 하는 배추쿠민이 되실 거죠? 3월 교육청 방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여기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